이제 오늘은 그 내년도에 좀 눈여겨볼 만한 산업들에 대해서 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이제 내년도 시장에서 좀 바뀌는 중요한 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데요. 일단 그 점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 지금이 11월이니까 현 시점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도를 전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내년도에 유망할 섹터나 산업들을 이제 소개하는 리포트들이 좀 대부분이죠. 그러면 잠깐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올해 시장을 전망했던 리포트들은 좀 어떤 산업들을 이제 강조를 했을까요?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일 먼저 반도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건설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년 내내 소외된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제 소재 부문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나머지 뭐 반도체랑 건설은 이제 연초에 올랐던 상승 문턱에도 이제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좀 어떨까요? 이게 조금 더 리포트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현재까지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섹터를 좀 유명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단연 리오프닝 섹터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납득이 바로 가시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높은 확률로 이제 코로나를 종식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이야 약간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약간 차별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 내년에 만약에 마스크를 진짜로 벗는다면 이제 진짜 리오프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뭐 소비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뭐 여행주나 이제 음식료 섹터가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뭐 한번 영상으로도 언급을 했지만 차량용 대란이 조금 더 불거진다고 했을 때 이 렌터카 산업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커질 게 이제 분명하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최근에 그 마그네슘 대란 이슈처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조금 더 심해지면 차량에 대한 구매 방식은 당연히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젊은이들의 어떤 소비 성향을 보면 이 전기차를 렌트하는 비중의 절반이 넘는 수치가 이제 법인이나 어떤 기관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K 렌터카나 뭐 K카, 롯데 렌탈 같은 기업들을 쭉 펼쳐놓고 이제 각각의 회사마다 장기 렌트랑 이제 단기 렌트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신사업과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전기차 확보는 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보는 이제 금융주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제 이에 따른 국내 역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 수익이 더 개선될 거라는 논리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의미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이제 어찌됐든 분명한 건 작년보다 대출금리 같은 부분들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금 금리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 주택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정부 주도하에 지어진 집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는 말에 약간 어폐가 있죠. 그래서 뭐 전세 물량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정부가 지은 집에 대한 대출은 이제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특히 이제 생명보험보다는 이제 손해보험 쪽이 더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일단 이제 당장 내년부터 이제 실손의료보험료랑 자동차 보험료가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지만은 이제 미뤘던 2023년부터 도입이 될 IFRS 17 역시 보험사들의 숨겨진 부채들이 이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 강도를 보면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파트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넓혀나가 보면 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 이제 보험사들은 그 자본 확충에 대한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제 부채를 이전하는 방식,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이제 재보험사랑 나눠서 부담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리안리 같은 기업들의 매출도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주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건설주들이 좋을 거라고 했던 이유를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 수요단 정책에서 드디어 공급단을 건드리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면서 이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을 늘리는, 그러니까 건축 물량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죠. 철근 가격이 크게 올라면서 이제 부담을 느꼈고, 또 이제 장마 기간이 짧긴 했지만은 장마 이후에 집중호우가 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공사 현장에 돌아가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비싸서 제대로 조달도 안 되는데 비도 오니까는 이제 공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최근에 그 관련 지표들을 보면 특히 이제 주택 인허가 지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다시금 건설업들이 조금 활기를 띨 채비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업사이들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공존해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유가가 오르면 뭐 여러 가지 산업도 있겠지만 건설업도 좋아지는데, 특히 이제 중동에 특히 해외 진출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을 파는 중동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제 이는 더 많은 투자,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건설 같이 중동에 이제 진출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내년에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년도에는 앞서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리오프닝주,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주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떨까요? 내년에 정말로 이 섹터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내년에 어떤 일이 정확히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전망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이런 논리는 참고를 해야지 맹신을 해야 될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섹터가 부각받을지 예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논리는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소비의 주체는 정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보면 개인들이 돈이 없을까봐 지원금도 지급해주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까봐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혜택도 많이 주면서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소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부 주도하에 이 양적 완화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주식시장을 보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섹터,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섹터들인 이 서비스업, 그리고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제조업들이 이제 크게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제로금리 시대다 보니까는 조달 비용 역시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적 완화의 시대가 아니죠. 더 이상 정부는 작년만큼의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더 많은 보조금도 지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이 말은 그동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비를 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이제 개인과 기업 둘 중 하나가 소비의 주체가 되는 시대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이제 이들이 소비하는 섹터가 이제 성장할 거라는 이제 말인 것이죠. 따라서 내년에 이제 우리는 이게 뭔지를 찾아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최근 힌트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가 있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섹터를 보면서 이제 메타버스 섹터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이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NFT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현재는 그 돈의 상단이 이제 무한대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NFT 얘기만 나왔다고 하면 급등을 하는, 오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섹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에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사실 성장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첫 번째는 이 소비를 하는 주체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산업들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부가 집중적으로 독려하는 산업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코로나 시대처럼
전체적인 모든 산업이 다 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또는 이제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소비하는 이제 그 산업이 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찾는 게 내년도 시장에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